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톡톡. 네, 쌤, 수요일에 항상 뵙다가 맞아요. 목요일에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수요일은요 일할 날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맞아요. 팍팍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쩐지 오늘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쌤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무슨 요일 좋아하시나요 혹시? 저는 네. 금요일이죠. 아, 모두가 좀 그렇지 맞아요. 않을까. 이게 약간 목요일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루라도 미룬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면접 기출 문제가 이 출제된 기업이 채용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 소식인가요? 오늘 알아볼 기업은요. 허그로 유명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택 관련이 공사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뭐 주택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토지주택공사 등등이 있는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저도 이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맨날 헷갈려가지고 항상 틀려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허그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좀 편하더라고요. 허그.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할까봐 허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보증이라는 단어가 공사 네.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쓰는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든지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든지 분양보증이라든지 이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전세금 떼이지 않게끔 도와주는 곳이라든지 혹은 이제 분양 이제 업체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돈이 융통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증을 서준다든지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좀 원활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채용 공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주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신입 사원 채용은 아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체험형 인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체험형 인턴을 60명 정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희망을 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월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인턴으로 가면 월급이 굉장히 적을 거라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급이 한 세전 20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현재 접수 중이고요. 2월 6일 18시까지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제 공기업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도 준시장의 공기업이거든요. 국토부가 한 70% 정도의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경력으로 다른 공기업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PF 같은데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진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쌤, 이 공기업들은 대부분 본사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허그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좀 지방에 가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70%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왜 네. 그러냐면은 일단은 본사가 지방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본사가 있다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본사에 있는 곳에 채용이 제일 많다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채용 규모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네. 본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 인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지사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나 인천, 의정부,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전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전국 단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죠. 네. 그 제주도만 빼고 사실 모든 곳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를 다 여러분들도 채용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또 아무래도 이제 네. 청년 인턴이라고 하면요, 아무리 제가 월급을 200을 받는다 할지라도 막 갑자기 지방 가서 살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좀 그쵸. 애매한 부담스러울 수 부분이 있죠. 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근처, 내 지역 근처로 지원하시면은 당연히 좋은 기회가 올 거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희소식인 게 네. 갑자기 내가 전주를 지원하는데 갑자기 대구에 있는 친구가 전주를 지원할 가능성이 없죠. 거의 없죠. 없다시피 네.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지역 단위로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장단이 조금은 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TO가 조금은 적을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 허그에서 나온 기출 면접 질문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쌤? 일단은 뭐 네. 모든
기출 지문이 사실은 인턴 전형 거의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공기업 체험형 인턴들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출 지문이 허그에서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허그에서 나왔던 기출 질문은요,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쯤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공공기관 인턴으로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인턴 끝나면은 뭐 네. 하실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 가지로 그렇네요. 물어본 네. 거죠. 예. 이 첫 질문, 이 공공기관 인턴으로 필요한 자세는 어떤 건지 물어봤는데 네. 이건 좀 NCS 기반 직무기술서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직무기술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험 공고를 잘 살펴보시면은 네. 뭐 직무 설명 자료라고 해가지고 같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도 실제로 여기 허그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보면은 바보예요. 손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무조건 보세요. 아주 좋은 팁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은 체험형 인턴이라고 해가지고 직무기술서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네. 그냥 기존에 있는 본사의 이제 신입 사원들이 배치받는 부서를 중심으로 그냥 직무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직무 수행 태도라든지 지식이 좀 더 이제 하위 호환이라 할지라도 네. 좀 이제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허그가 대표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경영 전략이라든지 금융 사업이라든지 자산 관리라든지 이 체험형 인턴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분야별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형 인턴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나중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너는 관상을 보아하니 금융 사업이 어울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게 뭐 합격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포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다 초점을 줘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한테 꿀팁을 드리자면요, 이제 자세를 물어보는 거다라는 걸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무 설명 자료는요,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중심으로 써여 있고 태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어차피 인턴한테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너 금융 지식 있어? 너 뭐 이런 지식이 있어? 이거는 사실은 신입한테 물어볼 만한 이야기죠.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배우려고 온 것도 목적이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질문 자체도 공공기관 인턴으로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직무기술성상에 이제 태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직무 태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 직무기술서 중에서도 태도나 이 자세 좀 초점을 주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팁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지고 보니까 네. 직무수행 태도가 뭐 각 분야별로는 있지만 다 공통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각종 법령 수집과 내용 확인 의지라든지 법적 위험 요소 확인하는 거, 아니면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자세라든지 대인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처음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자세, 객관적인 종합적인 분석 태도라든지 습득력이라든지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나아가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 태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게 뭐 사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어느 단 한 군데 어떤 특정 직무에서만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태도만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턴이라고 한다면 어디 부서에 배치받을지가 약간 막막한 경향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뭔가 태도를 어필해야 될지 뭐 막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나를 발췌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요, 이 태도로서 좀 갖추면 좋을 만한 자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뭐 네. 이야기들이 거의 여기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외의 거의 이야기를 해도 되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드실 수 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주인의식 혹은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체험형 인턴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계약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빠이빠이 하는 거고 사실 들어가서도 대단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부여받고선 그거를 하는 업무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인턴으로서의 자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허그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보여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인의식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두 번째 맞아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인턴이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턴이 끝나면 뭐 할 네. 거예요라고 답변을 할 때 사실 이제 뭐 논다. 네. 이제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3개월 일하니까 좀 이제 쉬겠다.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아니면은 이제 인턴 기간 동안에 한 합쳐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버는데 그 돈으로 이제 뭐 코로나도 풀렸겠다, 해외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닐까? 너무 솔직하면.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질문의 취지 자체가 무엇일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인턴 끝나고 뭐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인턴을 왜 지원했는지가 유추가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은 허그 이제 지원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라고 하면요. 당연히 이번 인턴을 하는 이유는요. 뭐 우수 인턴이 돼서 가점을 받겠다든지 아니면은 허그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그쵸. 뭐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험형 인턴을 왜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을 굳이 물어보지 않다 할지라도 네. 사실은 이러한 뭔가 끝나고 나서 뭐 할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답변을 할 때 뭔가 이제 이게 좀 내가 끝나고 나서 뭘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할지 고민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 체험형 인턴을 왜 지원할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약간 지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가령 어떤 이야기가 합리적인 얘기일까요? 사실 인턴을 지원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거를 한번 유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도시 허그에 들어가는 거 그거 자체가 네. 목표일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려면은 당연히 보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 아버님이 보증에 대해서 뭔가 피봤던 경험만 있을 뿐이지 정확히 네. 보증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서류로 알고 공부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누가 보증이 필요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그래야지 면접 가서도 이런 분들이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어필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숙지하려고 가실 수도 있겠죠. 혹은 이 보증공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보증만 써주고 도장만 딱 찍는 게 아니라 금융 프로세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기 전에 어떠한 구조로서 이 보증을 서줄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 차주가 보증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한번 신용 평가를 해본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분명히 익히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차적으로 이 허그에서 얻게 될 내용들이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길이나 역할까지도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허그가 그럼 최종적인 목표여야 되냐 네. 이런 생각이 들 꼭 수도 그래야 있는데 되나요?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사실은 리스크가 제일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그냥 뭐 사실 다른 얘기하기보다는 네. 제가 여기에 꼭 오고 싶어서 여기 인턴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사실 하는. 꼬리 질문하기가 그쵸. 애매하잖아요. 그게 팩트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턴을 하겠지라는 하겠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살살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 쪽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사실은 여기서 보증보험 같은 것들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PF 가보고 싶어요. 라고 네. 끝나고 나서 거기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게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듣다가 보니까요. 결국 이 허그에 왜 지원했느냐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앞서 이야기한 자세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 이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드러난다고 네. 했죠. 지금 지원한 이유가 드러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 친구가 가장 가고 싶은 부서라든지 가장 일해보고 싶은 일이라든지 업무라든지 하는 것들이 또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분야, 그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자세가
그쵸. 가장 중요한 자세가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질문이 다 따로 노는 것 같고 다 별개의 답변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면접관은 이 질문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요. 이 허그가 최종 목표인 게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네. 허그가 최종 목표인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네. 이 허그 안에서도 역할과 내부 프로세스, 사내 규정 등을 익히는 게 목표일 수가 있겠죠. 네, 이분이 네,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요. 그쵸. 그러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인턴으로서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당연히 앞서 제가 직무 기술서, 직무 설명 자료를 보시면은 그 태도 중에 처음 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자세라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가 어필해 볼 만한 자세이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답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네.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답변을 하면요. 그거는 진짜 단답이에요. 뭐 예를 들면 네. 여러분들이 뭐 소개팅 나가가지고 소개팅녀한테 파스타는 입에 좀 맞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네. 라고만 하고 그냥 대화를 단절시키는 요소가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항상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자세가 왜 필요하다는 이유를 어필할 때 내가 관심 있는 업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결국에는 꼬리 질문처럼 나아가는 앞으로 하게 될 역할과 일들 추가적으로 인턴이 끝나고 나서 목표로 하는 바까지도 이어질 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해나가면서 이 프로세스를 미리 생각해 놓는다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채용 청년 인턴 말고도 나중에 좀 허그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인턴 모집에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사실은 동시에 떴다라고 하면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저는 신입을 지원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아직까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턴을 지원하셔야겠죠. 아, 왜냐하면 졸업하기 전이라면. 그렇죠. 네. 뭐 합격했는데 졸업을 못하면요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방관해가지고 막 맹신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졸업생이고 이미 어느 정도 스펙을 다 갖춰놓은 상태다. 근데 인턴만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런 분들은 굳이 인턴까지 채우고선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때는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인턴만 딱 떴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채용 인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경력이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네. 이걸 바탕으로 사실은 허그에 들어가셔서도 내가 어느 부서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 배치를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갈지 정도는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하다못해 진짜 내가 공기업을 갈 만한 곳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막상 취업을 하고 나서 네. 후회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공기업에 취업하고 나서. 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 배치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사에 이제 배치가 되면요 네. 관사 같은 데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으로 아파트 같은 것들을 빌려가지고 2명, 3명이서 한 아파트에 살게끔 만드는 막 그런 관사들 제공하는데 말만 들었을 땐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동기들이랑 같이 살까요? 아, 맞네요. 과연 동기들이랑만 같이 살까요? 그것도 네. 아니거든요. 내가 막내라는 사실. 갑자기 아. 새벽 2시에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막내야 배고프지 않나? 어떻게 라면 한 사발이 군대 할래? 다시 간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이 인턴 과정이 결국에는 단순히 취업만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라 네. 내가 꿈과 목표를 다시금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인턴이든 아니면 그냥 뭐 신입사원 모집이든 좀 허그에 합격하려면 어떤 스펙들을 좀 갖추면 좋을까요, 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네. 보증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턴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하지만 시종분석사라든지 하는 자격증들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는 네. 그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생각했을 때
신용, 이 사람이 보증을 서줄 만한 사람인가가 기본적인 골자가 네.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이해한다든지 정량 정상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신용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스펙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을 어느 정도 갖춘다든지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필기 시험을 합격하는 게 맞네. 제일 중요하기 NCS. 때문에 네. 네, NCS 필기 시험이라든지 전공 시험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꾸준히 하는 거. 사실은 무스펙자도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무스펙이라고 할지라도 서류만 통과하고 필기 시험만 잘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보여줄 만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쌓는 게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번 기회를 살려가지고 지원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기업 기출 면접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네. 거 저런 거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질문들이요, 그 서류 전형에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다 나옵니다. 특히나 NCS형 항목은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따로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이거를 자소서에 썼다면 이걸 말로 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굉장히 유리해질 겁니다. 네, 이 서류 전형에서부터 이 첫 단추를 잘 끼운다는 자세로 임하자라는 맞습니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